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지난 2260대에서 반등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조정이 끝났다. 상승적으로 다시 포지션 잡고 주식을 매수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제가 의견을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별 걱정할 거 없다. 밀려봐야 뭐 어디다. 밀려봐야 어디다. 이제 뭐 당분간은 위쪽으로 보고 가자. 그 이야기를 제가 2600선에서도 똑같은 말씀 드렸죠. 아직 밀려봤자 뭐 2550이고 2590이니까 위쪽으로 아직 공간이 더 있다. 2700 넘어갈 가능성 꽤 높다. 여기서 더 치고 나가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추가 상승하면은 흥분하시면 안 된다.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단기 과열권에서 같이 움직여준 종목들, 특히 오히려 주도주라고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읽고 있고 다들 대응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기술 조정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렸었고, 오늘 그 신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약간 뭐라 할까, 경계 매물 내지는 차익 실현 매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경계 매물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추세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추세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세장, 대세 상승 국면이고 중기 상승 국면에서의 기술적 조정 양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기술적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혹은 그 조정이 나올 때 혹여라도 시장이 좀 꺼리는 악재 요인들이 좀 나타나서 움직임들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2월 첫 하락입니다. 첫 하락.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직선으로 좀 한번 꺼봐 드릴게요. 지금 카메라가 제대로 안 나오나 봅니다. 차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장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치고 나와 있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단기 추세 라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양상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큰 이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점 연결선으로 다시 봤을 때 이 저점 연결선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고요. 5일선에 대한 코스피 지수가 5일선에 대한 지금 마감 기준으로 이탈입니다. 5일 종가가 2710포인트죠. 2709.98이니까 2710포인트의 5일선인데 종가 지수가 2700포인트 나왔으니까 지금 5일선 10포인트 이탈입니다. 그리고 5일선 내일도 올라가고요. 요 5일선 이탈이 여기서 하나 있었고, 요 자리에서 하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냥 바로 11선 밟고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조금 봤을 때 밀려봐야 2550이다. 그때 당시에 제가 2600선에서 이 조정을 별로 두려워할 거 없다고, 오히려 추가 상승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자 이렇게 의견 드렸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요 자리에서 우리가 방송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거기서는 흥분하시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기 매도 신호가 또 한 개가 살짝 오늘 뭐 쉽게 얘기하면 약간 예비 신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극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약간의 전술적인 대응 같은 것들이 조금 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는 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하락장이 아니라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장 지수가 여기서 1차 급등인데 이 자리는 제가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렸죠. 근데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저 코로나 바닥권 여기는 무시하시고, 그러면 추세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추세죠. 그죠? 되게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원래 추세였단 말이에요. 원래 작년 연말에 올해 연초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 개선되면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밑으로 크게 급락 나왔다가 이제 여기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기술적 되돌림은 이만큼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일단 2,600선 내지는 2,500 후반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나오면 한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뭐 또 가봐야 알죠. 주식이라는 게 확률적 판단을 하는 거지 예단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조정은 1차적으로 한 2,600선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제 2,700포인트니까 100포인트 해봐야 지수 기준으로 한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5% 정도의 지수 조정이면은 종목들은 한 7, 8% 정도 떨어진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 조정에 대한 여지를 좀 두고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 자리에서 뭐 이건 뭐 닥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원래 저는 조정 대비할 때 이렇게 해요. 어디까지 떨어질 거니까 맞고 가자 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조정 나오다가 만약에 뭐 별로 신경 안 쓰던 코로나에 대한 신경을 또 써버린다. 그러면 그 잠깐이라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별거 아니잖아. 이미 코로나는 끝났잖아.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고. 제가 코골이 기골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메이저들이라는 건 시장에 큰 돈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는 그 메이저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메이저들이 필요하면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거고요. 왜? 어제까지 별 신경 안 쓰던 코로나 재확산이 내일 시장이 조정받으면은 그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 가지고 호재로 갖다 쓰기도 하고 악재로 갖다 쓸 수도 있고 이게 주식시장인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죠.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는 더 높을 거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나 4분기가 오히려 환율 효과,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환율이 외국인 매수 수급은 만들어주지만 환율이 지금 한 두어 달간 10%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대형 수출 기업들은 다 환해증을 하지만 이 환율 급락에 따른 국내 수출 대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내지는 낮은 실적 수준, 그러니까 환율 수준이 유지가 됐을 때 연초에 어떤 경기로 인한 수급 개선과는 별개로 저환율, 즉 원화 강세에 따른 이런 채산성 약화로 인한 숫자가 좀 조절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과열권역에서 그런 식의 조정 빌미도 가능하므로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2,750을 터치한 현재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기술 조정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제 오히려 11월부터 내달려온 이 상승,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이 상승에 대한 기술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상승에 대한 기술 조정이 여기 나왔고요. 이만큼 상승에 대한 기술 조정이 여기 나왔고 이렇게 올라온 데에 대한 기술 조정이 여기 나온 거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2200선 초반대에서부터 요만큼 올라온 이 500포인트, 플러스 500포인트에 대한 기술 조정이 여기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대비 정도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일단 뭐 오늘 결론부터 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제가 코스닥 지난번에 그랬죠. 코스닥이 뭐 나쁘고 어쩌고 해도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다 이겨냈고 그래서 850 이상 900포인트 시도 내지는 돌파까지도 가능하다 의견을 드렸는데 올라왔어요. 그런데 930포인트 가서 자 고점을 넘어가자마자 그죠? 전고점인 이 지수 고점 라인을 넘어가자마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905포인트인데 이 9월 달에 905포인트를 넘어가자마자 장대 음봉 떨어지면서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인 이게 주식이 참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이론을 잘 접목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심리를 또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지만 이거 뭐예요? 이거 하락 장악형 아닙니까? 차트 분석의 가장 제일 우리가 옛날 무슨
그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보면은 뭐지? 집합 제일 먼저 나오죠. 진짜 너무 오래됐네요. 항상 새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계속 집합 보고 또 집합 보고 또 집합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 분석에 제일 첫 단락에 나오는 게 이제 캔들 분석이고, 그 캔들 분석에서 조합 캔들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하락 장악형 봉이죠. 이게 이제 주가가 고공권역에 가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한마디로 전에 없던 매도세 출현 이렇게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번 11월 들어가지고 880포인트 이상으로 양봉 크기가 커졌었잖아요. 그죠? 양봉 크기가 오히려 커지면서 흥분해서 오버슈팅까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마지막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음봉 한 개가 뚝 거기다가 윗꼬리까지 달렸어요. 오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과열권에서 강한 매도세 출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 대금까지 오늘 많이 나왔어요. 거래 대금까지 오늘 많이 나와가지고 요걸 이제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추가 가격 조정이 즉시 아니더라도 오늘 고점을 넘어가는 데까지는 에너지가 좀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과열에 대한 경계 신호가 나왔다. 요거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참 허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내 계좌는 별로 오른 것도 없고 내 주식은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왜냐? 이번 시장이 봅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3사,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런 쪽에서 포트폴리오 커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 순위는 못 따라가요. 근데 지수는 엄청나게 과열권에서 조정이 신호가 나와버리면 별로 올라온 게 없는 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좀 크실 텐데,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코스피 시장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소외되어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시장이 그런 과열 종목들에 대한 매물 소화 양상으로 시장 지수의 기술적 조정이 나올 때 내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까? 확률은 일단 좀 적어요. 일단 확률은 좀 적어요. 왜냐? 강한 주도주가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그쪽에서 기술적 조정이 나와서 시장이 떨어지는데 못 올라온 주식들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차별적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순환매는 이거예요. 순환매는 여러분, 시장이 시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A라는 주도주가 시장 지수와 동행해서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B라는 종목이 뒤늦게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는, 이게 순환매지. 시장 지수가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는데, 그리고 A라는 주도주가 같이 꺾이는데 이 꺾이는 자리에서 B라는 종목이 올라오는 순환매는 잘 없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방어주가 올라오는 거죠. 방어주가. 그죠? 이런 경우에 보통 방어주가 올라오고 뭐 혹은 테마주 같은 게 움직이고 이렇게 조정기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는 거지. 이번처럼 블루칩 성장 섹터 쪽만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주변 중소형주나 그와 연동하는 종목군들이 약한 흐름은, 시장이 만약 단기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경우에는 동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강도가 약하겠죠. 강도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기술적 조정 구간에 대한 대비를 조금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대비라는 거는 마음의 대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시장 지수가 한 2,6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공간,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6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열어놓고, 그 정도 떨어졌을 때에 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버틸 수도 있는 것이고, 대신 그만큼 버틸 경우에는 뭐 1월 달이 있으니까 그나마 1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심리적인 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전술적으로 계좌에 대한 일정 현금을 확보한다든지,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이익을 확정지어서 혹은 비중을 좀 축소해서 계좌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계좌가 아무래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수익이 줄어들 거고, 혹은 못 먹었어도 마이너스 시세가 나오는 경우 있을 텐데,
그때 데미지를 좀 줄이는 변동성 축소 전략을 좀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의견을 지금 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쭉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자,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일단 나왔고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8,500억을 팔았는데요. 이 8,500억이 의약품 업종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고 전기전자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세 주도주 역할을 했던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업종별로 좀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코스피로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전기전자 2,500억 매도고요. 의약품 2,500억 매도입니다. 자, 매도 보시면 여기서 전기전자 2,500억, 의약품 2,500억, 운수장비 1,400억, 서비스업 900억, 이건 포털 들어갑니다. 금융주 400억.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있죠. 화학주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습니다. 화학주. 화학주에 전기차 쪽 들어가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8,500억 스케일에 비해서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외국인 수급은 중장기적인 훼손이 별로 없었다. 이 정도 특징이고 전기전자, 의약품, 운수장비, 서비스업, 금융 바스켓으로 판 겁니다.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MSCI 리밸런싱이 지난번처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액티브형 매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MSCI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매매한다고 다 패시브 자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종목 개별로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이익 실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1,000억대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도 코스닥 유통 제약 이런 쪽에서 지금 400억, 500억대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매도가 많은 거죠. 그리고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누적 선물 포지션 항상 계속 그 추적해왔죠. 이것도 제가 강세를 계속 유지했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요, 올 12월 들어서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살짝 빠졌죠. 여기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 11월 말 이후부터 지금 선물 포지션은 한 1조 원 정도 살짝 줄여놨습니다. 아직 뭐 대대적인 이탈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술 조정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때 당시에도 뭐 이렇게 살짝 물량을 뺐다가 이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약간 기술적 조정 받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뭐 기술적 조정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외국인 현선물 오늘 선물을 같이 팔지는 않았지만 현물을 최근에 매도했고 선물은 오히려 최근에 약간 매도세가 한 1조 원 정도 나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사실상 기술 조정 한 2,600대 정도까지는 사실 기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수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오늘 거래대금이 보면은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17조 원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의 오늘 거래대금이 18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둘이 합하면은 35조가 넘죠. 오늘 양시장 거래대금 35조가 넘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60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 정도 예탁금 회전율이 한 60%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탁금 회전율이 60%면은 과열 양상입니다. 과열 양상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의 회전율이 계속 나오지 못하는 한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은 아직까지 다행히도 예탁금 회전율 70%가 찍히지 않았어요. 지난 11월 월말에 65%까지 나왔는데 예탁금 회전율 70% 이상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대까지 예탁금 거래대금 회전율이 찍혀버리게 되면 이건 뭐 거의 단기 조정 불가피해요. 근데 지금 60%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 회전이 계속 되지 못하면 이건 분명히 쉬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 조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상투다, 뭐 이제 하락장이다 이건 절대 아니니까. 기술 조정에 대한 시그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외국인들의 매수의 기반 중에 하나죠. 환율 오늘 뭐 3.3원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위치가 여기 차트가 조금 좀 디테일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환율 우리나라 환율 월봉이거든요.
환율 월봉이 지금 여기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 금융위기 당시의 바닥, 요 800원대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라인까지 와서 여기에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환율이 이렇게 요렇게 요 채널 하단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기술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오늘 3.3원 상승을 했는데 환율 반등과 함께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약간 시장 좀 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프레임이 원화 강세, 외국인 매수 요 방정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화가 약간 반락, 즉 환율이 반등하면 외국 매도가 좀 더 나오고 외국 매도가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조금 더 기술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 대응이 단기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정 신호가 강하게 있지는 않은데 나스닥을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뭐 미국 시장은 5일선 최소한 5일선도 깨지 않고 있는데 요건 좀 추이를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더 버티면 우리가 다시 한번 뭐 1750 보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흥분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어제 5일선이 깨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보시면 어제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어제 5일선이 깨졌고요. 대만은 오늘 가권 지수가 오늘도 신고가가 나 있습니다. 약간의 우리 시장은 이제 5일선 터치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갈까 한번 추이를 보시고요. 홍콩이나 상해는 좀 약해졌고요. 유럽도 여전히 강한데 유럽도 약간 이제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시황이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시황 의견을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 초대형 블루칩 과열권 해소 조정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쪽이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따 공개 방송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셀트리온이 과열로 인한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제 기대감으로 급등했는데 기술 저항과 수급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와르르 쏟아졌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올라온 애들이 오늘 다 약해졌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행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들이 빠지고 셀트리온 빠지는데 체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은 끌어올린 지수주 위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좀 더 밀리면은 아마 체감도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약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거, 이런 점은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싸우지는 마시자. 지금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다음 수익에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현금을 일정 비중으로 뭐 컨트롤 한다든지 그 정도의 대응을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뭐 한 달 한 2,600 정도의 조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카드만 있다면 일단 다음 또 상승을 또 모색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주도주들 기술적인 조정 조짐이 있다. 그리고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강세장 기술 조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조정을 말씀드리면은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무서운 조정은 아닐 것이니까 기술 조정 정도로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참고하셔서 다음 한 주간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정리해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많이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